나온 거야. 하라고 그랬으면은 체포 아니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이 사람 흉악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 사항인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는 야 이거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다. 악질이다. 맞아.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실은 고위 공직자를 했고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계산을 해서 굉장히 도발을 해가지고 아마 이 녹취록 같은 게 나면 좋을 거예요. 도발을 엄청나게 해서 체포 영장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 어떻게 봤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나 개탔다. 나 대구시장 됐다. 너무 신나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대구시장 잠재적 후보자들은 큰 경쟁자를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보수 인사들이 굉장히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 법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윤석열 내란수계 자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뭐 법원의 정당한 출석 요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그러니까 반국가적, 반사회적 그런 모습을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보수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준법을 잘해서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반국가단체, 반사회단체로 변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아니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기득권이라는 게 그래도 법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유 나 법 안 지켜.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집권하지 못할 세력, 집권이 준비되지 않은 반국가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체포당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려고 그 쇼츠 찍으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한학자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이제 일단은 출석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 구속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정도라면 이거는 노린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앞수갑이 아니라 뒷수갑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잖아요. 이거 누구 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요? 앞수갑, 뒷수갑? 맞습니다. 도주 우려가 원래는 앞수갑 원칙인데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뒷수갑 채웁니다. 채울 수 있군요. 이건 경찰관이 판단하는 경찰관이 겁니까?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좀 괘씸한 우리는 뒷수갑을 채우죠. 왜냐면 뒷수갑 채우면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제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과학 수사가 아니라 가학 수사를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물건 집어 던지거나 멱살 잡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럴 것 같으면 전 진짜 뒷수갑 채워야 된다고 봐요.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심한 어떤 세러머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극우들이 환호하고 이런다면 본인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뒷수갑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쇼생크 탈출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길래 뭘 잘했다고. 아니 근데 방통위원장이 그따위 망발하고 다니면 됩니까? 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이 그런 말 해놓고는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 이지은 위원장이 경찰 출신이니까 앞에 그 입구 들어갈 때는 이걸 가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호사가 찍은 사진 보면 조사실에 가서는 걸 뺐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려주는 거죠. 그건 그냥 정말 배려의 차원. 가려준 거죠. 그 수사로 들어가서는 그럼 그때도 수갑은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수갑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경찰관이 봐서 도주 우려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풀어줬다가 사실은 도주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사실 저는 그냥 풀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수사할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해자들은 도주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다 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켜야 되고 어쨌든 안전한 게 우선. 도주도 있지만 그 자해 우려가 너무 커서 자해 우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러면 48시간보다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구속돼 있는 시간. 구속이라기보다 체포된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그 법원에 갔다가 오는 시간은 빠지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포해서 48시간 조사하는 시간 안에서 체포 적부심이 청구가 돼서 서류가 가고 오는데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20시간이 걸렸다. 20시간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더 20시간 그럼 계속 더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는 체포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부당하거나 잘못됐을 때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체포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는 경우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 오래 있으니까 뭐 구치소에. 네.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정치인들 반응이 좀 웃겨요. 왜요? 경찰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사주했냐. 근데 이거를 막 대대적으로 막 반격을 하면서 키우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간판 정치인으로 이준숙이라는 사람이 추석 밥상에 사람들 밥상에 올라오는 게 좋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숙이다. 저는 진짜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고 이준숙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네.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인데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그걸 잘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이 보석 신문이 기각되면서 막 건빵 뭐 컵라면 이거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올린 건 아닐까요? 다른 걸로 덮으려고 지금 그나마 이걸로 덮으려고. 자, 그 말씀드리는 순간 실시간 시청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좋아하시네. 역시. 김주호가 좋아하시죠? 감사드리고요.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2,000명 돌파합니다. 3주 전에도 그렇습니까? 2,000명 돌파했는데. 그랬군요. 김지혁 올 때 또 2,000명 돌파했다고 본인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돌파했다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했어요. 계속 2,000명 돌파. 예,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즐거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보 영상을 찍으셨어요. 네. 보셨습니까? 봤어요. 봤습니다. 5번 봤어요. 근데 보통은 대통령이 좀 폼 잡고 이런 거 하잖아요. 주차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대통령도 그 제작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안할 때 약간 조금 걱정이 됐나 봐. 대통령이 또 안 하시면 어떡하는데 흔쾌히 대통령께서 흔쾌히 그리고 지금 박지성 축구 선수도 나오고 GD도 나오죠. 유명한 분들이 다 나와요. 네,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원영도 나오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장면이고 유명한 분이죠 저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하는 장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만큼 뭐랄까 국가를 위해서는 뭐든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 사실 주인공은 GD 같아요. 여기 이분이 장원영이죠. 맞아. 차 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2025 MZ 세대 감성이래요. 2025 차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 장면입니다. 지금 주차 관리라고 돼 있는 요 분 이재명 대통령. 이거 AI 영상 아니고요. 실제로 찍으셨어요. 실제로 저 옷을 입고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행기들 참석국들의 국가 표시가 돼 있는 비행기들이 쭉 주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고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GD가 되게 멋있게 딱 등장해가지고 웰컴 투 에이펙 딱 얘기를 하는데 차 빼주세요. 이거 차 빼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청장님이 이 앞에서 얘기하고 회장님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식당 주인이 와서 차 좀 빼세요. 식당 주인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차를 그렇게 세우시면 어떡해요. 차 빼주세요. 그러니까 GD가 되게 멋스게 하면서 그래도 되게 멋있게 딱 걸어가잖아요. 근데 무슨 차를 이거 후진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주차권 물고 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비행기를 이렇게 후진합니까? 근데 맞아요. 이것도 되게 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 입에 주차권 물고 이렇게 뒤보면서 후진하는 거 너무 멋있어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야 오빠 좀 멋있지 않냐? 요런 걸로 많이 쓰이는 밈이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데 심지어 되게 진지하게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야. 주차 관리를 아니 이 뒷부분이 너무 빵 터졌었는데 이거 제목이 뭐냐면요.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 제목이 주차장에 생긴 일. 저는 이게 음악도 멋있고 화면도 멋있고 내용도 멋있고 하지만 되게 B급 감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주차장 그러니까 GD가 어디 가서 야 내가 주차장에서 생긴 썰푼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가서 멋있게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 빼달라 그래갖고 내가 또 약간 그 국인 것 같았지만 가서 멋있게 차를 또 빼는데 야 거기 이재명 대통령 내가 본 거 있지 대박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B급 감성이다 이러면서 저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B급 감성하고 고퀄리티로 유명해요. 저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저거 제작한 그 영상 제작사가 그
영상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채널의 그 구독자가 한 40만 되고요. 네네. 가장 조회수 높은 건 1200만 정도. 그래서 딱 조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망한 거 있고 흥한 거 있는데 네네. 그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짧은 CF에도 이재명 민주정부의 국정 철학이 녹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통령의 역할, 행정수반의 역할은 어디 그냥 나서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또 한류 스타들, 케이팝 스타들, 국민 개개인이 경제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 할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하고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네. 그런 역할이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윤석열 정권 때 저런 CF를 찍었으면 GD 역할 누가 있겠습니까? 장원영 역할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그냥 한 번 또 주목받으려고 나댔을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자신들이 국민이 주인공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갑질하고 다녔죠.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행정수반과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네.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그런 국정 철학이 CF 속에도 녹아있지 않나. 맞아요. 꿈보다 해몽인가요? 아니요,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네. 진짜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빛나지 않는 모습이라도 다 하겠다는 거고요. 욕먹는 일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저는 저런 식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저런 영상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같은 걸 보면서도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명이 보면 100개의 해석이 나오는 맞아요. 거고 이런 것들이 저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뭘 원래 의도했는지는 이제 네.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해석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저런 영상을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홍보 영상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야, 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정도 할 정도의 감성이 됐구나.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국가 주도의 그 홍보 맞아요. 영상 그런 식으로 항상 해왔었잖아요. 네. 경직되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 항상 가운데 있고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장원영 씨도 표정이나 폼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척 빼달라고. 그렇죠. 척 빼라니까 2025 딱 네. 이러잖아요. 2025?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디면 뭐 할 건데 그렇지. 나는 장원영이야 이거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나 아주 20대들도 에이펙이 뭐야 이랬다가 알게 됐어요. 내용이 뭔지를. 그 저기 에이펙이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우리 얘기해 주세요.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예, 경제 협력체거든요. 이게 주최국이 사실은 엄청난 그 리더십과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는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래요. 우리나라에도 딱 두 번째고 20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님 때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주최하는 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방 유치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서울 뭐 이런 데 안 하고 경주, 그때는 부산에서 했고 이번엔 경주에서.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사실 뭐 젊은 애들이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 GD 장원영 뭐 재밌는 주차 관리 이 영상을 보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나 보다 이거라도 알게 된 게 국민적 자부심과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석창호님이죠. 이제 처음으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JMS 척결 운동본부 본부장 최진봉 어제 매불쇼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매불쇼 앞에서 JMS 신도들이 집회를 하기로 했나 봐요. 이제 좀 JMS에 대해서 매불쇼에서 조금 비판을 했더니 항의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JMS 그러니까 JMS를 비판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최욱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진행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 없는 얘기하시니까 지금 슈퍼챗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감봉이라도 좀 주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아니 PD의 웃음이 시청자들의 전체 웃음보다 더 큽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는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사실은 그것도 웃긴 게 네. 재판에 출석한 게 지금 조은석 특검 쪽 내란 특검입니다. 네. 그리고 아예 지금 복귀를 희망하고 막 요청하고 더 세게 나간 데가 그 민중기 그 김건희 특검이죠. 네. 근데 김건희 특검의 그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내란 특검이신 조은석 특검은 저기 검사 출신이니까 대놓고 항명은 못하고 그냥 넥타이로만 하는 것도 너무 아니 검사들이 뭐 누구 판사는 좀 얕보고 같은 검사 출신이면 좀 그래도 가려가면서 하고 이것도 황당하고 뭐 이미 돌아가 버린 그 돌아간 데도 있다고 해요. 김건희 특검에선 복귀를 했다고. 예, 그래서 이 검사들이 좀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꼴값 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정성호 장관님이 단호하게 정말 경고를 하고 그 중에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네. 일벌백계식으로 어떤 그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봉욱 민정수석도 이럴 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거는 이럴 때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를 잘 알지 않겠냐라고 네. 임명을 했으면 대통령님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이 검사들의 난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파악을 해서 네. 인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건데 검찰개혁은 국정 철학입니다. 네. 국정 철학, 국정 과제를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승진시키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로서 단호하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몇십만 되는데 아까 프로그램 초에도 국정자원 관련 전산망 관련해서 화제를 담당하셨던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좀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돼지 열병이나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로로 사망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죽을 정도로 왜 저분들은 과로를 하실까? 그러면 다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그런 로열티, 뭐 이런 봉사 정신 같은 게 있어갖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네.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없는 공직자상을 지금 이 검사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요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기재부 그렇게 막강한 기재부도 예산 기능에 빠졌는데 사무관들이 집단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기분 나빠서 파업하고 기분 나빠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검사 집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특검 3개 특검 할 때도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많이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출세할 줄 알고.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는 비교적 형사부 검사들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 쪽은 이런 집단 행동이 없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 맞아요. 내란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하려면 뭔가 차질을 빚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약점 삼아가지고 지금 집단 행동 아주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뭐 별 이상이 없다. 뭐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정말 일벌백계 해서 네. 이 사태를 주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한 조직에 4-5명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하기 싫다는데 그냥 사직서 받으면 되죠. 그 사람 말고라도요. 검사할 사람 많아요. 다 줄 서 있어요. 네,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 정신에 위배되는 사람한테는요. 철퇴를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현님이 그 사이에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볼매, 볼수록 매력덩이라는 얘기죠. 최진봉 교수님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내 얘기만 나오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추석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돌아가면서 세 분 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셔도 좋고 또 시청자분들 인사하셔도 좋고 두 가지를 다 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는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 잘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2일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네, 그때가 노인의 날이었어요. 제가 거기 행사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인사도 드리고 악수도 하고 막 했는데 정작 그러고 났더니 저희 민주당 고모님들한테는 전화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님들이랑 통화를 하고 났더니 저희 부모님한테는 또 전화를 안 드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은 뒤로 이렇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뭐 다른 분들 찾아뵐 때 엄마 아빠 전화 오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고 이랬는데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부모님들 찾아뵙고 평소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미뤄왔던 분들한테 잘하는 있을 때 잘하는 그런 추석 되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홍정민 의원님. 저희 이제 고양시에 유명한 일산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38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10월 3일 날 추석 장 보러 갔다 왔는데 제가 일산시장에 간 이후로 좀 5년, 6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 쿠폰 역할 때문이기도 하고 뭐 내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좋고 그다음에 그 물건 사시는 분들도 매우 좀 좋았던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느낌이 이제 확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김주호 대표. 저는 오늘 오후 1시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있어요. 4일, 9일이 모란장인데 오늘이 4일입니다. 추석 대목 중에 모란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오마이 TV와 함께 이렇게 민생 탐방을 하면서 시장 홍보도 하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도 나눌 예정인데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모란시장에 오셔서 전통시장 물건을 많이 좀 팔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인사 말 들어보고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집에 있을 거고요. 대신 내일 오마이TV 이제 오늘 1시에는 김주호 대변인하고 김병주 의원이 함께 이제 현장에 가시고 저는 내일 9시 아니죠 8시 죄송합니다. 8시 9시 두 번 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8시에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그리고 9시에는 또 이제 패널들과 함께 두 번 방송을 하니까 휴일에도 변함없이 알림 설정하셔서 오마이TV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세 분은 현장에서 또 우리 주민들과 인사 나누시고 활동 많이 하셔서 민주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그리고 고양 그리고 마포갑 세 분 다 좋은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